뭐야? 뭐야? 사고 났구나. 어머머. 나이가 나보다 세상에.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소리가 나 우리 집 앞에서. 그래서 원래 이 소리가 뭔 소리다냐 하고 나와서 본 게 남자는 이쪽에 가 있고 여자는 저 가운데 가서요. 더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니까 반드시 검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팀원들이 증명 이제 수사 중이고. 제 여자친구는요. 앞에 오토바이를 친 거건 자동차가. 근데 거기에 탑승했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퇴근길 뺑소니 비극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손종혜 변호사께서 이 화면 좀 보시면서 언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4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3시경에 강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한 가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오토바이 뒷면을 충돌했고요. 얼마나 가속을 했냐면 이 오토바이가 100m가량 튕겨져 나갈 정도였다고 하고 거기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남자친구, 뒤에는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충격을 가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예. 이 앞에 있던 남자친구 역시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인데 머리도 크게 다쳤다라고 하고요. 예.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도망을 갔다고요? 심지어 본인 차는 마세라티를 운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 외제차입니까? 그렇습니다.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이걸 버리고 또 같이 벤츠 차량과 그 전에 질주를 한 장면들도 아, 포착이 다른 되는데 차량이 또 뭐 달리는 차량이 있었나 그렇습니다. 보죠? 지인인 또 벤츠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도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CCTV를 추적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예. 거고요. 현재 이 사람은 지금 도주 상태이고 차량도 법인 차량이라서 실제 누가 운행했는지 이제 특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으나 개인 소유가 아니라 또 법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누가 운전했는지까지는 특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심야에 이 벤츠와 마세라티가 이 한적한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폭주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도 미처 보지 못하고 이렇게 큰 사고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CCTV도 많고 뭘 찍힌 게 많았는데 왜 그 운전자, 그 가해 운전자를 아직도 잡지 못하는 겁니까? 일단은 도주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차량과 차량 소유자 그리고 차량의 보험 가입자 그리고 그 사람 누가 운행했는지까지는 특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처에 숨어 있다 보니까 좀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나 곧 추적돼서 검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까지 도망갔는지가 의문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잖아요. 혹시 음주 이게 맞습니다. 당연히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되면. CCTV를 역추적해서 이 사람들의 동선을 확인했더니 예. 운전대 잡기 10분 전에 이 강주 모 일대의 어떤 술집 음식점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음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벌써 수십 시간이 지났잖아요. 만약에 잡혀서 음주 검사라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알코올 그 체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측정하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김호중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후 사정에서 음주량이라든가 동석했던 사람 또 식당 내부의 CCTV를 특정해서 술의 양이나 만취 상태인 걸 입증하면 위험운전 치사죄로 이제 적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거보다 높은 지금 뺑소니 말하는 소위 특가법상 도주치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합니다. 일단 뭐 음주 그거보다도 지금 뭐가 막 저 CCTV에 찍힌 겁니까 지금? 네, 지금 뭐 도주하는 모습, 아니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주변에서 큰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호 조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저런 지금, 모습까지는 나왔다 예, 그러네요. 크게 다친 사람들 두고 저렇게 도망가기 급급한 모습이고 동석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도주를 도운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3명 다 추적 중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드리면요. 야, 정말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는요. 예. 5년 이하밖에 안 돼요. 예. 저번에 봤잖아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요. 예. 근데 특가법에 도주치사가 되면요.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훨씬 더 강하군요. 아니 5년 이상 무기징역. 오. 옛날에 롤스로이스 나면 20년 나왔어요. 20년. 예.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5년밖에 안 나잖아요. 예. 저분은 이게 도망가면 저 분이라고 할 가치도 없지만 저는
20년 가까이 중형 예상됩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이 상황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피해자가 있잖아요. 두 분. 연인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알려집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피해를 보신 분의 어머니 말씀인데 아들이 12월부터 배달 기사로 일해왔고 새벽 2시쯤 퇴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사고 당일에 돈이 모이면 결혼할까라는 얘기 나누면서 퇴근하던 길이었대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과 의료진 볼 때마다 여자친구 생사를 묻고 있답니다. 지금. 아까 사망이라고 설명이 됐었는데요. 충격으로 치료 거부할까 봐 위독하다. 여자친구가 위독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손정희 변호사 이걸 어떡합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본인이 구호조치 대상이라서 고개를 들면 안 되는데도 사고 직후에 우리 여자친구 괜찮냐고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자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오토바이 태우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여자친구에게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건데 라고 하면서 생존만 해 있으면 그동안 내가 앞으로 이 고통에 대해서 다 갚아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이제 사망한 상황을 알면 나중에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릴지 이제 부모가 걱정이 돼서 아직 알리고는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됐고요. 또 이 피해자 여성의 또 가족들은 얼마나 또 낙심하고 있는 상황일까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젊은 연인이 비극 결국은 이렇게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